추미애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는데 강진을 해서 도망친 이유가 궁금하죠. 또 강진을 해 누가 올까 이것도 궁금한데 추미애가 말이죠. 이게 돌발하는 사람. 추미애가 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 추미애가 장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미애가 떴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노무현 때는 탄핵이죠. 그리고 드루킹 사건 이거 추미애 때문에 발생한 거죠. 추미애는 애국보수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추미애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추미애, 드루킹 하면 추미애, 또 노무현 탄핵하면 추미애임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 사실 법무장관을 민주당에서 시키겠다, 청와대에서 시키겠다 얘기가 나와도 추미애가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5선 의원이고 밖에 알려지기로는 광진을에 왕국을 세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사람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 11월 25일에 여론조사를 RN서치에서 했더니 추미애가 39.3%, 오세훈 시장이 44.6%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5% 이상 차이가, 5.3%면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추미애 입장에서는 쪽팔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진을은 이제 오세훈 시장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다들 이제 그 바닥에서는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오세훈 시장 진짜 엄청나요. 뭐 요즘 뭐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거리를 뛰어다녀요. 아, 사실 당에서 있는 행사도 잘 안 가잖아요. 왜냐면 정말 시장 바닥에서 어디 완성이 왜 웃어? 아니, 거리를 뛰어다닌다니까 왠지 웃겨갖고. 아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니, 집에도 안 들어가고 뛰어다닌다니까. 실제로 가봐. 아니, 광진에 가가지고요. 시장에 가면요. 이렇게 파라솔 하나 해놓고 당원 가입 이렇게 그 더운 여름에도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다가 시민들 오시면 또 뛰어가서 손도 잡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요즘에 오세훈 시장 보면 살이 하나도 없어요. 홀쭉해요. 누가 보면 까매졌어. 일부러 단식한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진을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데잖아요, 광진을이. 그런데 뒤집힌 상황이다 보니까 추미애는 그냥 편하게 도망간 거예요. 정치 생활의 마지막을 법무장관으로 마무리하리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대표 하던 사람이 장관 하는데 뭘 할 게 있겠습니까? 실제로 추미애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요. 자기가 법무장관 돼서 검찰개혁하겠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장관 한번 해봐야지 이겁니다. 그런데 광진을의 후보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추미애도 어려운데 누가 와도 오세훈 시장한테 질 수밖에 없는 심지어요, 상황이에요. 지금 추미애 말고 그 민주당에 또 김모 후보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한 사람이. 근데 그 후보랑 오세훈 후보를 매치시키면 더 차이가 벌어지. 10%가량 벌어진다고 당연한 합니다. 얘기죠.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을 등판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추미애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상당히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 소위 말하는 가르마가 안 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신호가 지금 아주 그냥 얽혀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사고나기 지금 모르죠? 역주행해가지고 차끼리 부닥치기 직전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나오려고 했잖아요. 그때 임종석이가 종로에 출마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내가 나가야지 하고 이낙연 총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세균 할아버지가 그냥 내가 또 나올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국회의장까지 했고 또 나름대로 계파가 있는 사람이라서 정세균을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세균들은 잘 안 죽어요. 그렇죠. 네, 삶아야 돼. 100도씨 이상으로.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도망갔으니 거기라도 나와야지 한다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낙연 측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광진을에 출마한다면 상대 후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광진을에 묶일 수가 있다. 지금 이낙연은 자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선할 때 지금 선대위 위원장 정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자기 지역구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낙연으로선 광진을의 정치적 상징성이 위험 부담을 무릅쓸 정도는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해가지고요. 지금 이낙연도 고민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광진을 나가서 오세훈 좀 잡아달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민주당이요. 총선에 내보낼 후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교통정리가 안 되고 그냥 민주당도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이 하명수사 끝도 없습니다. 예, 수사농단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예, 정말 청와대 저희가 계속 시한폭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선거농단 그리고 그 선거농단을 하는 데 있어서 벌어졌던 이 청와대 수사농단 정말 국정농단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수사 과정에서도 있었다. 이건 역시도 청와대 하명 수사였다. 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지금 짙은 상황입니다. 오늘 다반 뉴스에서도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2017년 김경재 전 자총 총재에 대한 수사도 역시 청와대 하명 수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형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때 대선 주자로도 언급됐던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은 이 김경재 전 총장을 찾아가서 물러나라 라고 종용했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954년에 창립했고요. 회원은 약 350만 명 정도 되는 국내 최대 보수 우파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총을 감독하는 부처는 현재 행정안전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였죠? 어제 저희 신한수에서 매주 월요일 다반뉴스 함께 해주시는 김용남 전 의원 현재 자유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의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김경재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 수사는 청와대 하명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김부겸 당시 장관까지 직접 김 총재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김경재 전 총재도 중앙일보와 통화를 가졌는데요. 이런 증언을 합니다. 2017년 10월에 청와대에서 나를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들렸다. 그래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만나게 됐다. 참고로 이 김경재 전 총재와 김부겸은 서울대 정치학과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류가 있던 사이였던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기껏 만나봤더니 이 김부겸 장관이 김경재 총재에게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형님이 적폐 중에 적폐다. 현 정부에선 김경재 형님은 공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적당히 좀 물러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나가라는 거예요. 야.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에 대다 놓고 당신 적폐야. 형님은 여기 우리 문재인 정부를 함께할 수 없으니까 공존할 수 없는 관계니까 알아서 좀 빠지시지? 이런 식으로 장관이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충격적인 거죠. 하지만 김경재 당시 총재는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협박성 퇴진 요구에도 총재직을 계속 지켜나가는데요. 아, 진짜 이 새끼들 악질이야. 정말 악질이죠. 그런데요. 이르고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보도가 나오는데요. 김경재 전 총재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청와대 홍보특보로 또 맡았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한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사전수뢰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럼요. 돈 받을 분은 아니에요. 사전수뢰 혐의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달 말 11월 30일에는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건 또 같이 배임 혐의가 들어갑니다. 김 전 총재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혐의로 배임 혐의가 있다 하면서 이 특수수사과가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해지죠. 그리고 또 한 이듬해 초 한두 달 뒤에 또다시 명예훼손을 또 걸고 넘어집니다. 이게 발단이 뭐냐? 2016년 11월 탄핵 정국이 있는 가운데 이제 집회에서 태극기 집회였겠죠. 거기 가가지고 이런 발언하셨어요. 노무현 삼성에서 8천억 걷었다. 라는 발언한 건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의 뭐 K스포츠 재단 뭐 등등 가지고 뭐 돈을 기업으로부터 재단 돈을 받았니 뭐냐인데 노무현 삼성에서 8천억 걷었어. 라고 이제 김경재 전 총재가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명예훼손 혐의로 또 수사를 들어가요. 결국 불과 석 달 만에 3건의 별건 수사가 김경재 전 총재를 향합니다. 사전수뢰, 배임, 명예훼손. 이걸 가지고 이제 경찰이 막 들쑤시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그 총연맹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정권의 압박이지. 노골적 압박 아니었느냐? 이게 한두 군데서 벌어진 게 아닐 거야, 이것도. 그렇습니다. 결국 김경재 전 총재 그 해 2018년 2월 27일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임 총재가 뽑히죠. 그 자리가 뭔가 봤거든요. 문재인과 경희대 동문으로서 40년 지기인 박종환 전 충북경찰청장이 후임 총재로 당선됐는데 이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그해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막 지지 성명을 발표해요. 보수단체라고 하는데 보수우파 단체 이 자유총연맹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또 나라의 그럼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근데 이 단체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친문 성향의 단체가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재판에도 이제 휘말려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요. 나머지 수사는 지금까지도 흐지부지한. 그리고 정작 당사자 역시도 내가 기소된 걸 들은 바도 없고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별다른 통보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와서 재판하고 수사하고 명예훼손 사건은 뭐 어차피 이제 약간 좀 센 발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밝혀봐야 되겠지만 정말 심한 그런 상황이죠. 예. 물론 이제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여기에 엮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부인하고는 있어요. 만난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합니다만은 추후 이제 조사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 경찰청이 인정을 했어요. 또 청와대에서 하명 받은 거라고. 보십시오.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건 맞지만 통상의 절차일 뿐. 그러면 청와대 측 첩보는 다 하명이냐? 라고 말하는데요. 하명이죠. 청와대에서 내려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거죠. 그럼 하명이지 이게 뭐야?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누가 지시했냐? 그 첩보 내린 곳이 정확히 어디냐고 막 물어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서 받은 건 맞는데 누구라고는 밝히기 어렵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건 또 단체니까 네. 이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할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업무 범위가 그렇죠. 아닌 겁니다. 이것도 이제 직권남용이 될 텐데.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예. 지금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가짜 검찰 개혁을 앞세우고 지금도 이 김경재 전 총재님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을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처음에 인정했지만 네. 지금 현재 경찰의 행태를 보면은 일선에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10만의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잘못된 수뇌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애국심 있는 경찰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 부분도 여러분들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경찰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경찰관들은 어쨌든 청와대 파견을 갑니다. 파견을 가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